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전현직 맞대결과 정권교체 구도가 맞물리며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식자재 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상인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의 규제 한계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F1 대회 유치에 나선 가운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가 잇따라 확정되면서 인천 지역 선거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전직과 현직이 맞붙는 리턴 매치부터 현직 프리미엄과 정권 교체가 맞서는 구도까지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가 잇따라 확정되면서 인천 지역 선거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민주당 인천시당은 미추홀, 영종, 제물포, 계양, 옹진 등 기초단체장 후보 5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가면서 여야 간 본선 맞대결 구도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민주당 김정식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정식 후보는 민선 7기 미추홀구청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이영훈 현 구청장과의 전직 대 현직 세 번째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행정 경험을 앞세운 두 후보가 맞붙으면서 지역 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연수구 역시 일찌감치 대진표가 짜여진 상태입니다. 민주당 정지열 후보와 국민의힘 이재호 현 구청장이 맞붙는 가운데 정지열 후보는 4선의 전 연수구의회 의장 출신으로 현직 프리미엄과 정권 교체를 둘러싼 베테랑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인천 각 지역의 대진표가 빠르게 완성되는 가운데 후보 간 경쟁력과 지역 민심이 맞물리며 선거 판세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통시장 인근 대형 식자재 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도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유리 기자입니다. 용현시장 상인들이 피켓을 든 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개되면 지역선권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시장 인근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전통시장인 용현시장과는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정육, 생선 등 주요 품목 상인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상인들은 사실상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야. 그 용현시장 사람 다 죽으라는 거지 뭐야 이게. 문제는 이런 상황이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의 경우 인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입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이하로 설계할 경우 이 같은 심의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부지는 면적이 기준보다 작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상인회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전통시장 힘든 상황에 이런 식자재 마트가 전통시장 바로 옆으로 입점하면 시장뿐만이 아니고 시장 주변 반경에 있는 골목 상권들까지 다 죽는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행정기관은 현행법상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은 사유지에다가 내 땅에다가 내가 뭐 지켰다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강제적으로 뭔가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현재까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정식 건축 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시설 간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라 불리는 F1 대회 유치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F1 대회를 인천에 유치할 경우 경제성을 갖는지 분석해봤더니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F1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인 F1 그랑프리. 연간 24개 도시에서만 개최되는 기술과 예술, 자본이 총집합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결정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F1 대회 유치에 나섰는데 지난해 6월 시작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서킷 디자인 전문 업체인 독일의 틸케사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성 지수가 분명하게 나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역 결과 경제성이나 수익성, 이 재무성 분석에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시의 계획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시가지 서킷을 개최하겠다는 것. 인천대교와 워터프런트 호수, 센트럴파크 경관이 있고 인천공항과 가까우며 인천지하철 1호선이 인접했다는 게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관람객 수용은 하루 12만 명 규모, 대회 3일 동안 최대 4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는데 특히 인천이란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할 기회라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내 대한민국에서 아주 대규모적인 국제 행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바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적 인상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민간 사업자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대회 유치 승인 절차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천원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공급 물량은 총 300호로 공급 물량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급 물량의 30%대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인천시 또는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서북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루원 복합청사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루원 복합청사는 서구 루원시티 내 연면적 4만 7천여 제곱미터,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청사 건립은 인천 전역에 분산돼 있던 산하기관들을 한 곳에 집적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현재 루원 복합청사 인근에는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와 인천 119 안전체험관이 운영 중이며 향후 인천지방국세청까지 이전할 경우 인천 서북부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가족공원 내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기존 90세 이상 시민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이 사망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용료 50%를 감면받아 8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부평구 부평동에 조성한 공공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 개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20일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군수구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의 사업별 추진 상황과 현장 보완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인천이음 캐시백 확대, 인천이음 유류비 지원, 수도권 역차별 보완 지원금 등 6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정책회의에선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을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군구 부담 없이 전액 시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며 군구의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적 처리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인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주제로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삶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0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학습 준비비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 학생입니다. 학습 준비비는 모바일 포인트로 20만 원이 지원되며 의류, 도서, 문구, 학습용 전자기기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됩니다. 지원된 포인트는 인천 내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용 온라인몰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가 오는 5월 6일부터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예방접종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으로 HPV 감염으로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원 백신은 HPV 4가 백신이며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접종은 전국 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지정 의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가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에는 소등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등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20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공공청사와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소등 행사가 실시됩니다. 구는 기후위기 인식 확산과 함께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알림이 미추홀구 소식입니다. 매년 1회 치매 조기 검진 무료 실시 안내입니다.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입니다. 인지 선별 검사 CIST를 시행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예약 후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필요시 돋보기 또는 보청기를 구비해 오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연중 상시 운영됩니다. 대상은 미추홀구 내 취약계층인 9세부터 24세까지 여성 청소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입니다. 월 14,000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청소년 심리상담 신청 안내입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9세에서 24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합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상담 그리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 심리검사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시간과 요일은 조율 가능합니다. 대상은 청소년 자녀를 둔 미추홀구 관내 부모입니다. 온라인 심리검사 시행과 해석, 양육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지역 선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직과 현직의 리턴 매치, 정권 교체를 둘러싼 맞대결까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선거 판세의 변화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NIB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